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요즘은 그냥 온몸이 늘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축 늘어져요. 이 고민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 느낌이 이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만성 피로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피곤한 것은 하루 푹 쉬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상태가 몇 주, 몇 달씩 이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힘이 빠지고 예전에는 가볍게 하던 집안일도 이제는 큰일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을 만성적인 피로, 즉 몸과 마음의 에너지 탱크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회복 속도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피곤함 속에 묻혀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성 피로는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혹은 마음 어딘가에서 분명히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지금의 피곤함이 단순한 나이 탓인지 아니면 꼭 점검해야 할 신호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할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은 잘 자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밤에 여러 번 깨고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밤에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재충전됩니다. 이때 뇌와 근육, 장기들이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밤새 충전이 덜 된 상태로 다음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배터리가 100%가 아니라 60%만 채워진 상태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숨입니다. 심장과 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산소가 온몸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을 길게 하면 목이 쉽게 메이고 자꾸 앉아서 쉬고 싶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몸이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혈액 속의 산소와 영양 상태도 중요합니다. 피가 묽고 힘이 없는 상태, 쉽게 말해 빈혈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머리가 자주 띵하고 갑자기 어지럽거나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몸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스위치와 조절 장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는 호르몬, 스트레스를 버티게 해주는 호르몬, 잠이 오게 도와주는 호르몬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루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아침부터 축 늘어지고 하루 중 어느 때는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고 밤에는 오히려 잠이 달아나고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등 몸의 리듬이 엉켜버립니다. 마음의 상태도 에너지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감과 만성 피로는 서로 친구처럼 붙어 다닙니다. 우울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계속 피곤하면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치는 느낌이 들고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취미도 귀찮아지고 의미 없게 느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도 많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만성 피로를 만드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만성적인 통증, 예를 들어 허리, 무릎, 어깨, 목이 늘 아프거나 뻐근한 분들은 통증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일부 약이 졸리움과 피로감을 부작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해도 식사 후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달콤한 것이 당기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피로는 단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엉켜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딱 아파서라기보다 그냥 전반적으로 늘 지쳐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에서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조금씩 되찾을 수 있을까? 로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아침과 점심을 어떻게 드셨는지, 낮 동안 얼마나 움직이셨는지, 물을 얼마나 드셨는지, 잠들기 전까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많은 시니어분들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곤이 풀릴 수 없는 생활 패턴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아직 어두운 시간부터 TV를 켜고 오래 앉아 계시거나 아침 식사를 대충 떡이나 빵 한 조각 때우고 물 대신 커피나 믹스커피를 여러 잔 마시고 낮에는 거의 앉아서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멍하게 깨어있는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는 리듬입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잠드는 시간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비슷해야 몸 안의 시계가 안정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깨고 어떤 날은 9시까지 누워있고 어떤 날은 점심을 건너뛰고 어떤 날은 늦은 밤까지 TV를 보면 몸 안의 시계는 계속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쉬어도 쉬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줄이는 첫 번째 실천은 하루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첫 식사를 하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큰 틀에서만이라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일어난다. 아침은 8시 전에는 꼭 먹는다. 밤 11시 정도에는 침대로 간다. 이렇게 대략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씩 생활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할수록 가만히 쉬어야 회복된다 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심하게 아프고 열이 나고 몸이 힘든 감기처럼 열이 펄펄 끓고 급격히 아픈 상태에서는 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는 다릅니다. 너무 오래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더 떨어져서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에너지를 회복하려면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늘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겠다고 욕심내지 마시고 집안에서 방과 거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3분, 그 다음엔 5분, 몸이 조금 익숙해지면 10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속도보다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을 붙여보세요. 호흡과 걸음의 템포를 맞추어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됩니다. 이때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늘 색깔, 나무 모양, 사람들의 표정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해보면 머리도 함께 깨어나게 됩니다. 걷기는 피로를 더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에너지가 순환하게 도와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숨과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특히 커피, 차, 음료를 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첨가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장과 뇌, 근육까지 피를 보내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피곤함이 쉽게 밀려옵니다. 반대로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면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되며 몸이 덜 지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이나 후에 한 잔, 오후 활동 중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이 정도를 기본 틀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가슴 윗부분에서만 짧게 오르내리는 상태가 계속되면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더 피곤하고 피곤해서 또 숨이 빨라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자에 바르게 앉아 배까지 숨이 내려가도록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는 것을 느끼고 입이나 코로 내쉴 때 배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호흡의 흐름에만 잠시 집중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머리로 올라가 있던 에너지가 가슴과 배 쪽으로 내려오면서 피로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먹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피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끼를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잠시 동안은 든든한 것 같아도 식사 후 한두 시간 사이에 갑자기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사를 너무 대충 하거나 한 끼를 아예 거르는 습관은 혈당이 흔들리게 만들어 갑작스러운 무기력과 두통,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의 식사를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과 국 위주의 식단에 채소 반찬, 단백질 반찬,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등을 한두 가지씩만 더해도 에너지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오전이나 오후에 너무 달콤한 간식을 자주 드시면 그때는 잠깐 기운이 나는 것 같아도 곧바로 피로가 밀려올 수 있으니 하루 전체 피로를 생각하면 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에너지 관리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몸도 더 쉽게 피곤해집니다. 만성 피로를 가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대부분을 해야 하는 일로만 채워놓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거의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에너지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정말 사소해 보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온전히 듣는 시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마음의 충전소가 됩니다. 또한 피곤하다고 해서 사람을 완전히 피하는 생활은 오히려 피로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긴 모임이나 복잡한 자리는 피곤할 수 있지만 짧게라도 편안한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오히려 에너지를 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고 신호는 절대 무시하지 말자는 점입니다. 만성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중요한 질환의 초기 신호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라면 심장이나 폐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거나 밤에 식은땀이 자주 나고 미열이 오래 이어지거나 설명이 잘 안 되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단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이유 없이 무겁고 눈물이 자주 나고 사는 게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라면 이것은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혼자 참고 버티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하나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게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피곤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면 처음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려 하거나 큰 목표를 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은 기운내서 해보지만 곧 지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실망만 더 크게 남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물을 한 잔만 더 마셔보자. 오늘은 집안이라도 5분만 걸어보자. 오늘 밤에는 자기 전 3번만 깊게 숨 쉬어보자. 이렇게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면 성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몇 주, 몇 달 뒤에는 분명히 다른 에너지의 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만성 피로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방향을 돌려 조금씩 몸과 마음의 탱크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몸맘TV에서 나눈 이야기가 지금 느끼는 피곤함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방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라고 한번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 조금 더 가벼운 몸과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몸맘TV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